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밥도둑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간장게장이죠. 이 꽃게, 6월이 바로 이 꽃게의 막바지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꽃게철이 될 때 걱정되는 것은 바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입니다. 관련한 오늘 법안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하고요. 더불어서 다른 내용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서해안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때문에 이 받는 우리 피해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네. 전해 들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의 네. 불법 조업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예. 이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 실태는 또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최근 한 그 수산연구소가 그 보고한 바에 따르면 네. 한 직접적 손실액이 한 1조 3천억이 된다. 이렇게 네. 이제 결과를 말하고 있죠. 1조 3천억이요? 예. 네. 그런데 또 그게 이제 중국 어선들의 어획 광도가 높아서 남획을 해요. 그러면서 네. 이제 거기에 따른 그 생태계 파괴나 네.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더 손실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 그 단속 실태를 보면은 네네. 제가 이제 최근에 국방부 그 합동참모본부 합참거에서 그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네. 작년 그 한 해에 서해 오도 그 NLL 주변에 네. 그 출몰한 중국 어선이 약 4만 6천 척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전년 대비 전년에는 한 3만 9천 척이어서 약 7천 척이 증가한 걸로 네. 이렇게 자료를 받았고 그러면 월 한 600척이 더 증가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반면에 이 단속 건수를 보니까 2013년도에 413척이던 것이 그러니까 그 2013년 413척에서 작년에는 259척. 그래서 37%가 검거 건수가 감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세월호 네. 그 사고 수습이라든지 또는 네. 해경 해체 논란 과정 속에서 네.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을 듣고 4만 6천 척이라는 숫자를 네. 떠올려 보니까 엄청난 거죠. 정말 네. 대단한 네, 수인데요. 맞습니다. 이번에 발의하신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그 네. 피해 지원 3법 3가지 때문에 3법이 네, 붙은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제안하시게 된 그 이유, 입법 취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어선 그 불법 조업은 네. 나날이 이제 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국가가 이 검거라든지 하는 실적은 줄어들고 하니까 서해오도 그 어업인들은 굉장한 피해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국가가 도대체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냐? 국민의 안전이나 이런 거 다 저버린 거 아니냐 하는 네. 그런 굉장한 그 불만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또 이 서해안이라는 것이 서해 5도 쪽이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NLL 주변 이쪽으로 이제 이남에서 조업을 하다가 네네. 이제 단속을 하러 가면 NLL 북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아하. 단속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단속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네. 그러니까 또 국가는 국가대로 또 좀 애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이제 법안을 냈는데 네. 국가가 이제 그 중국 어선을 이제 검거했을 경우에 받는 벌금이나 담보금 같은 거 네네. 이런 거를 이제 그 어업인들의 피해 지원에 좀 쓸 수 있는 네네. 그러한 좀 조항이나 이런 거를 좀 두고 네. 체계적으로 어업 피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취지로 이런 입법을 하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네. 사실 이 육상에서는 네. 뭐 국가 간의 경계, 도 간의 경계가 뭐 도로나 네. 강이나 산이나 네. 이 분명한데 예. 바다에서는 참 물 위에 그물 글 수도 없고 네. 참 애매한 예.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 네. 서해 5도 쪽에는 네. 그 NLL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네, 그 우리 지난번에도 꽤 그 안보상의 큰 논란을 가져왔던 선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선을 두고는 항상 군사적 긴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중국 어선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 이용하는군요. 상당히 단속하기 어려운 면이 그렇군요. 있어요. 근데 마침 의원님께서 그 법안 발의에 앞서서 네. 중국 어선 불법 조업 피해 실태 또 대책 마련 토론회를 네. 여셨던데요. 네. 이 정책 토론회에서 들어보신 서해 어민들의 고충 네. 어떤 것? 예, 그러니까 네. 그날 그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이 나와서 증언을 하시는데 네, 눈앞에 뻔히 그 네. 보는 데서 네, 그냥 중국 어선이 다 잡아가면 네, 자기들은 또 이 어업지도선이 낡아서 네, 또 어업지도선이 나아가서 그 어업지도를 하지 않으면 이 또 조업 허가를 못 받는데요. 그런 아. 일도 벌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굉장한 피해 의식을 갖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또 국가에 대한 아주 또 이 불만 이런 것도 또 제기를 하고 해서 그 눈앞에서 다 가져가는 예, 걸 다 보는군요. 가져가는 걸 보고 어허. 예. 그리고 또 이제 본인들이 쳐놓은 어구나 이런 것들을 또 조업을 하면서 또 훼손시키고. 예, 훼손시키고 해서 또 피해가 발생하고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아주 커다란 피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그 발의하신 불법조업 피해 지원 3법 각각의 법률안에 담고 있는 네. 핵심 내용 소개해 주십시오. 예, 아까도 그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그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법이라는 법에는 네. 그 벌금 등을 피해 어업인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네. 정부가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네. 수산업법하고 네.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주권적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외국어선 불법조업 벌금을 현행은 최대 2억입니다. 네네. 이제 그것을 4억 정도로 2배 상향을 하고 네. 이 벌금 등을 수산발전기금에 귀속시켜 가지고 네. 어업인 지원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지금 마련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럼 벌금 내라 그럼 벌금 냈습니까? 네, 내고 있죠. 한 300억 정도 된대요. 연간 제가 이제 그렇군요.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네, 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 네. 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네. 기대되는 효과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더불어서 네. 이 피해 지원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혹시 먼저 선결돼야 될 숙제거리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눈 뻔히 두고도 그러니까요. 예, 얼마나 당했던 답답하시겠어요. 그 어업인들의 조업 네.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국가가 그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불법적 벌금이나 담보금을 그 피해 어업인들을 위해 사용하니까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사업 추진들도 원활해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다만 이 피해 지원을 위해 가지고는 공신력 있는 그 피해 규모 산정이 필수적인데 네. 그래서 피해 규모를 계량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은 서해 5도에서 불법 조업을 해서 우리에게 적발된 중국 어선으로부터 받는 벌금은 네. 서해 5도에 예. 계신 분들께 쓸 수 네,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지금 법률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적정하게 알 수 있는 네. 그런 기준도 산정하시고. 네, 그래서 그런 네. 산정 그를 위한 그 공신력에. 방안이나 네. 조사 방식 예, 이런 예. 것들이 빨리 선결이 마련돼야 돼야 된다. 네. 정말 목 타는 법안이겠습니다. 네, 지역 그 그렇습니다. 피해 지역에 계신 분들 예. 같은 경우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자, 다음에 다룰 법이 사실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름과 관련돼 있습니다. 네.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미생 예. 의원님께서도 보셨습니까? 네, 네, 봤어요. 네. 정말 많은 공감을 일으켰는데 네.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이유, 이 네. 법 취지 어떤 것입니까? 예, 이제 일명 이제 뭐 장그래법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 장그래라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가까이에 주변에 네, 주변에 다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우리 국가의 위기를 양극화라고 지금 보지 않습니까? 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이 예, 문제를 맞습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의 미래가 없다라고 보는데
그중에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법이 사실은 이 공공기관 운영법과 같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법률이라고 이제 보여져요. 네. 네. 그래서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그렇게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파악을 해보셨겠습근다마는 네. 공공기관의 경우 네. 뭐 여러 가지 고용 형태가 네, 있을 그렇습니다. 텐데요. 네. 그 고용 형태라든가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로 차지하는지도 네. 보셨을 텐데 이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전체 근로자를 네. 놓고 보면 3명 중에 1명이 비정규직이에요. 네. 근데 공공기관만 따로 뽑아보면 5명 중에서 1명 정도가 비정규직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공공기관 비정규직에서 파견 또는 용역이라고 하는 간접 고용자가 네. 2013년도에 11만 명에 달해요. 2006년도에 그 6만 명밖에 안 됐던 것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비정규직 플러스 이런 간접 고용, 파견직. 예.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작년 11월 달에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네.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해서 파견 용역직 등 그 간접 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라. 네.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하. 고용노동부에서 불수용 입장을 밝혀가지고 논란이 됐어요.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근데 너무 많이 늘었네요. 네, 늘어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분들을 예. 고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비용 면에서 절감한다. 이제 절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들도 보면 네. 성과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장이 점수가 성과 평가로 매겨지기 때문에 아, 얼마를 절약했다. 그렇죠. 얼마를 아. 절약했느냐라고 하니까 이런 쪽에서 기관장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다른 쪽으로 절감하고 네. 뭐 개선하고 네. 해야 되는데 네, 사람을 고용한 네. 형태를 바꿔서 예. 당장에 이제 눈에 띄는 네, 성과가 그러나 있었겠군요. 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또 인건비라는 게 적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아까 이제 언뜻 네. 이미 뭐 공개를 네, 대강 해주셨습니다만 말씀을 드렸죠. 좀 자세하게 풀어주십시오. 네, 예. 그러니까 공공기관 경영 공시에다가 네. 비정규직이나 파견, 용역 등 간접 고용 근로자 현황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을 공개하라. 그다음에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네. 정규직 전환 실적을 반영해라. 네.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 실태에 대한 네. 조사 분석 평가를 해가지고 네. 그 실태를 국민들에게 보고를 알려라. 해라. 아. 예, 이런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야만이 네. 네. 공공기관장들이 성과 평가나 이런 데 연연하지 않고 네.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많이 네.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예. 법에 이러한 주요한 내용을 담아봤어요. 얼마나 예산을 절감했는가에 대한 평가하고 이렇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네. 전환한 퍼센테이지를 공개하는 거에서 이쪽에 이제 무게중심을 줄 수 있도록 예. 장치를 마련하셨군요. 네. 네. 이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왜 처리돼야 하는가에 네.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시면서 네. 소리전망도 여쭤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양극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나옵니다. 네, 예. 그러면 국가의 미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충분한 제도적 보장이나 이런 것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고 이 공공기관이 그럼 왜 주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민간은 더더욱이 철저히 그 비용 대비 이익을 따지는 거잖아요. 네, 네, 성격상. 네. 그러나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띠는 거기 때문에 네. 좋은 사용자로서 이런 근로의 형태를 개선하고 민간 기업들을 선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것이 여당에서도 대선 때 공약으로 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밝혔던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네.
좋은 결과가 있어야겠습니다. 사실 수많은 우리 주변의 장그래들이 네. 아침은 못 먹고 점심에 삼각김밥 먹습니다. 너무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네. 자, 또 전망 밝아지길 바라면서요. 다른 얘기를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네. 위원님께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 네. 중이시죠. 네. 네. 상임위에서 처리돼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좀 더 시급한 현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보니까 우리 그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였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랬죠. 국회의원 당선이 네네. 됐을 때. 네네. 그러나 이제 이것을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안전행정위원회로 이제 바꿨죠. 예,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도 바꿨고 정부 부처도 안전행정부로 바꿨어요. 예. 바꾸고 이제 했지만 불행하게도 이제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맡게 됐고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안전 문제를 책임져야 될 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총리 산하에 이제 국민안전처라는 것을 뒀어요. 네. 뒀는데 요번에 그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네.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는데 누구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동 단계에서의 그 대처를 미숙하게 하는 바람에 네. 지금 뭐 전국으로 지금 확산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안전행정위원으로서 네. 국민 안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그 취지에서 출범한 이 국민안전처가 지금 제대로 지금 그 조직이라든지 이런 예산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 제대로 하고 있나 네. 잘 감시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럴 생각이에요. 또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또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네. 그 저는 안전행정위원이기 때문에 네. 그 실생활과 관련된 그런 안전 문제에 한번 집중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아이들이 네. 실제로 놀고 공부하는 현장 아. 이쪽에 우리 안전에 빈틈이 없느냐 네. 이런 거를 좀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구상하는 게 네. 학교 안전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네. 강화하기 위한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네. 이런 것들을 지금 한번 차분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 주변에서 다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아주 밀접한 그러한 그 시설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그리고 거기에 법률적인 좀 보완이나 허점이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이 살펴보려고. 또한 생활 속의 안전이. 네, 그렇게 네. 오늘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